책 읽어드리는 리더 ABO 이수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자, 저는 오늘 환자혁명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책을 갖고 계신 분들 지금 계실까요? 책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 저와 함께 우리 최수정 리더님 혹시 책 갖고 계신가요? 이렇게? 네네. 그러면 저와 같은 페이지를 같이 보시면서 또 이렇게 리딩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많이 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 책 리딩을 굉장히 많이 여러 번 해봤습니다. 수없이 많이 했는데 오늘이 가장 긴장되고 떨립니다. 자, 여러분의 따뜻한 그 마음으로 제가 잘 응원 삼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환자혁명 책은 가벼운 주제의 책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혼자 읽기는 좀 굉장히 어렵고 좀 충격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잘 안 넘어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료계, 제약회사, 보건복지 다양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같이 공유하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렇게 제가 좋은 목소리는 아닌데 이렇게 책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의 지식적인 함양을 높여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환자혁명 리딩을 하겠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가볍지만은 않은 제목이죠. 환자혁명, 조한경 지음, 약과 병원에 의존하던 건강 주권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2019년쯤에 접하고 나서 정말 많은 리딩과 많은 경험을 했는데 적잖은 충격을 받았고요. 아, 정말 이런 부분을 몰랐구나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자,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 책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그냥 혼자서만 읽으시거나 환자나 소비자로서 읽으시는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뭐라고 할까? 병원에 가지 말라는 건가? 약을 무조건 끊으라는 건가? 이런 하면서 겁을 먹으셨을 텐데 또 저희는 또 그 대안으로 뉴트리라이트를 같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적어도 제 주위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가족들과 건강을 또 케어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앞에 페이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한경 저자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환자들을 향해서 병원에 오라고 외치는 대신 자기가 자기 병에 더 큰 관심을 가지라고 잔소리하는 의사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척추신경 전문의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금 진료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자, 조한경 원장이 추구하는 진료는 환자들이 질병을 관리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건강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방법은 환자 교육과, 자, 너무 중요하죠? 동그라미 쳐보세요. 환자 교육과 영양뿐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라면 맹목적으로 따르는 환자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왜 병이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지 환자 본인도 한 번쯤은 직접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그는 환자의 관심이 치료의 결과를 바꾼다라고 확신한다. 자, 여러분, 이 내용, 저자가 이런 의도로 이 책을 아마 집필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도 그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건강 주권을 회복하라라는 강의를 통해서 우리를 많이 교육을 해주고 있는 분이세요. 유튜브나 블로그나 인스타나 다양한 활동으로 정보들을 많이 주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진은 2018년도 한국에서 아마 강의를 했던 내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4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이면 진료실을 비우는 이유. 자, 이분이 왜 진료실을 비우고 있을까? 이곳에서 2년째 매주 목요일마다 다양한 주제를 놓고 건강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4페이지입니다, 여러분. 10여 명에서 30명 사이의 소규모 들쭉날쭉한 인원이지만 내게 그 가치는 대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나처럼 새파랗게 젊은 의사들이 건강 강의를 하고 다녀야 하는데 찾아보기 힘들다. 수요가 없어서 그럴 것이다. 말로는 건강이 최고다. 혹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해도 진짜 속마음들은 그렇지 않다. 얼마든지 성공과 건강을 맞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 물론 성공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의 기준으로 볼 때 건강을 잃으면 그것은 무조건 실패입니다. 성공을 했지만 건강을 바쳤어. 와 같은 모순어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은데 건강을 잃고 싶진 않으신 분들이 아마 이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성공을 하고 싶은데요. 건강도 챙기고 싶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실패한 거다. 세상에 그 어떤 성공이라고 할지라도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대가를 치고는 너무 가혹하다. 겪어본 사람만 안다. 자, 강의를 찾는 사람, 자, 밑에서 6번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강의를 찾는 사람들은 다양하다. 생협회원으로 생협활동의 일환인 건강 강의까지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들로부터 그저 살을 좀 빼고 싶은 사람, 혹은 당뇨나 고혈압을 끊고 고쳐보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암 환자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수강생들을 접하게 된다. 자, 여러분, 저희도 이렇게 이 시간에 리딩스쿨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아직 질병이 있는 환자의 상태가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질병이 없지만 우리 가족의 건강과 나의 건강, 내 주위 사람들의 건강을 조금 더 케어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지식과 정보들을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가신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건강을 챙겨주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제가 혼자 하는 떠들어대는 이야기는 사실 신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현장에서 많은 경험과 그리고 많은 강의들과 그리고 직접 체험하시는 분들의 이 책을 통해서 저희가 더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페이지 세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개인적인 상담이나 진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건강 강의 제목 그대로 그냥 정보 전달의 장일 뿐이다. 자, 이분이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일반인을 상대로 건강 강의를 시작하시는 의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강의가 넘겨보겠습니다. 어쩌면 내게는 의사로서 가장 걸맞는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의사를 칭하는 닥터의 라틴어 어원이 가르치는 자,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조직화된 거대한 현대의학의 틀 안에서 의사의 역할은 테크니션 수준으로 축소되어 있다. 약을 처방하거나 수술을 집도하는 기술자로 전략한 것이다. 자, 어느 부분은 동의하시는 부분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7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돈은 남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막상 더 중요한 건강은 잘도 맡기는 것이 현대인의 모순된 모습이다. 응급처치와 성형이 아닌 이상 현대인의 질환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인병 치료의 열쇠는 어디까지나 환자 자신에게 달려있다. 자, 여러분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네, 나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리딩 스쿨을 통해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본인의 질병에 대한 환자 스스로의 관심, 환자의 지식, 환자의 의지, 환자의 자신감이 치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질병을 치료하는 것. 여기 치료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해주셨네요. 자, 이분이 말하는 걸 제가 한번 대신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의사는 응급 상황, 혼수 상태, 성형수술, 사고로 부러지거나 터졌을 때는 전적으로 의사에게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고혈압, 당뇨, 또 생활 습관으로 키운 그 질병들은 사실은 본인이 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고쳐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저도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약을 먹어서 나는 그냥 식생활이나 모든 생활 습관을 아무렇게나 해도 돼. 약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질병이 치유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병행을 해야죠. 자, 그래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약도 급하니까 잠깐 먹는 것이죠. 급할 때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자, 급한 불을 끄시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약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내 몸에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봐야 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평생 내가 약을 먹을 각오로 만약에 생각을 해서 약을 먹고 있다면 사실은 그 부작용도 따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약을 꾸준히 평생 난 먹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작용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장장애 아니면 관절염, 근육통의 원인, 또 하나는 치매가 빨리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걸 약을 평생 먹음으로써 나에게 오는 득과실을 알고 드시는 것이 환자의 주권을 찾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고 저 또한 이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부분에 중요한 거는 약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은 무조건 위험하다가 아니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잘 사용하시면 훌륭한 치료제가 됩니다. 자, 특히 진통제나 항생제 같은 것 필요하죠. 저희에게 긴급한 상황일 때 필요하지만 남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남용하면 안 되는 것처럼 자, 고혈압이나 당뇨나 그 이외의 약을 아무 대책 없이 맹목적으로 평생 먹는 것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또 이 책에서 배울 수 있겠고요. 자, 약을 장기간 먹는 것은 여러분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자, 여러분 그렇다고 무작정 약을 끊는다 오늘 당장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건 안 돼요. 무작정 약을 끊으시는 게 아니라 나의 증상이 좋아져서 더 이상은 약을 먹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끊어 나가시는 것을 꼭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환자가 우리 소비자가 나의 주권을 맹목적으로 우리가 현대의학을 믿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판단하면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을 여기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책에 네, 15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현대의학의 참담한 성적표 첫 번째 줄 읽어볼게요. 미국에서 하루에 의료과실로 죽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무려 700명이 넘습니다. 자, 존스 홉킨스 네 번째 줄 존스 홉킨스 대 마틴 맥커리 교수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에서 의료과실로 2013년 기준 35만 명 정도의 사람이 입원했고 그중에 25만여 명이 의료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더 놀랍다. 미국 의사협회지가 발표한 연간 의료과실 사망자 25만 명의 사망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의약품의 부정적인 효과가 10만 6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내 감염이 8만 명, 약 처방 후에 의료진의 실수 2만 명, 불필요한 수술 1만 2천 명, 병원 내 약 처방 실수 7천 명의 순이었습니다. 자, 의약품의 부정적인 효과가 뭐냐면 의료진의 실수가 아니라 올바르게 처방된 약이지만 환자가 이를 복용하고 약물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을 말합니다. 마이클 잭슨, 휘트니 휴스턴 넘겨보겠습니다. 지미 핸드릭스, 엘비스 프레슬리 등 수많은 유명 인사들의 사망 원인이가 바로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숫자로 나와주니까 꽤 많은 분들이 사망을 했네요. 자, 16페이지 마지막 줄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의학은 인간의 건강에서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관점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생명활동 및 면역력에 미치는 악영향, 운동 부족, 영양결핍, 화학물질의 범벅이 된 변형된 토양에서 자란 채소와 과일, 식품 첨가물과 가공식품, 셀 수 없이 많은 환경 호르몬들이 의사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자, 병원에 가서 진료하실 때 당신이 요즘에 운동을 어떤 영양소를 드십니까? 어떤 야채를 드십니까? 어떤 식품을 먹고 있습니까? 이런 것 당신의 환경에 대해서 아주 긴 시간을 우리가 문진하거나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자, 음식 때문에 생긴 당뇨병을 음식으로 고쳐라. 고혈압 숫자에만 집착하지 말아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관리하라라고 말해주는 거죠. 자, 아까 여기서 말한 거 총 5, 6가지 정도 되죠. 자, 영양, 수면, 환경오염, 스트레스, 면역, 이 모든 것이 우리 건강을 좌우하는 부분이지 오로지 내가 맹목적으로 병원에 가서 현대의학을 믿고 약을 통해서만 건강을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 가공식품이 아닌 진짜 음식을 먹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분 표시를 확인해야 하는 음식들이 요즘에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진짜 음식일 가능하면 많은 식품 첨가물, 표시지를 봐야지만 식품들은 사실 중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실제 저는 저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요. 자, 요즘에 이 부분을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화학물질에 범벅된 변형된 토양에서 자란 채소와 과일. 우리가 뉴트럴라이트 아니면 제대로 된 토양에서 제대로 된 종자를 가지고 안전한 유전 변형 없이 되어 있는 그런 식물을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면역. 자, 병균이 아니라 문제이지 암세포가 있어도 면역력이 좋지 않으면 암에 걸릴 수 있다. 장의 균형이 필요하다. 자, 면역력이 있고 없고의 똑같은 상황. 자, 내 몸에 똑같은 상황인데 A와 B 중에 한 분은 감기에 걸리고 안 걸리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영양으로 지켜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분도 그런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수면,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충분히 잤을 때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나쁜 세포를 청소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수면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가장 많은 부분을 우리가 양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꼭 잘 챙겨보시고 바라겠고요. 자, 스트레스. 까무러치듯 웃어라. 가급적 즐겁게 생활하고 억지로라도 자주 웃어라. 자,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입꼬리를 올리세요. 이렇게 입꼬리를 올리고 그럼 억지로 웃음이 생기죠? 심각하지 마시고 야, 웃으세요. 웃고 계시나요? 계시나요? 자, 여러분 그냥 입꼬리만 올리셔도 행복합니다. 자, 환경오염. 질병이 증가하는 분명한 이유. 환경이 발전되면서 우리의 질병도 급속도로 같이 발전됐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봤더니 자, 환경호르몬, 미세 플라스틱, 다양한 우리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아토피, 알러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답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 사진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평생 무언가를 드셔야 한다면 어떤 걸 드시고 싶으십니까? 어떤 걸 드실까요? 네, 저는 이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내가 내 몸에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잘 선택하고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하게 화학적인 약물요법이 아니라 건강한 영양요법으로 제 몸의 세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화면을 중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17페이지. 좀 빠르면 얘기해 주세요. 자, 17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들여다보는 분위기와 테크놀로지가 약물에만 의존하는 풍토 때문에 현대의학의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환경을 바꾸고 환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의학을 비난해 주신 거죠. 고가의 의료 장비나 의약품 그리고 수술의 남용을 통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는 설정이다. 현대의학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질병 예방에 무관심한 결과다. 자,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비타민과 영양소들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양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제약회사가 주도하는 과학에 그저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방은 돈이 되지만 의료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자, 저는 아까 그 사진 보셨죠? 약과 비타민, 영양소. 네. 뉴트럴라이트는 질병에 걸린 뒤에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예방 차원으로 질병에 걸리지 않겠지만 내
스스로 네, 면역을 기르고 세포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 넘겨보겠습니다. 19페이지. 19페이지 두 번. 이제는 의료가 바뀌어야 합니다. 제약회사와 쥐고 있는 의료 권력이 환자들에게 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환자혁명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그것이 정치를 바꿀 수 있었다면 환자들이 먼저 깨어나는 것이 환자혁명의 첫 걸음입니다. 의학적인 배경에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들이 의료를 망칠까 봐 걱정입니까? 정치 권력을 놓지 못했던 독재자들도 똑같은 것을 염려했습니다. 자,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이 꼭 이렇게 이런 정보와 지식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런 마음 19 밑에서 네 번째 줄 읽어볼게요. 하지만 열쇠는 환자들이 쥐고 있습니다. 환자가 없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정치가 오랜 세월 무관심으로 인해 구태를 답보해 왔듯이 환자는 소비자고 변화는 소비자만이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써있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해야 이 거대한 의료 산업에서 희생양이 되지 않고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20페이지 한번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네. 현대의학의 가장 큰 비극은 첫 번째 줄, 제약회사가 의료계를 장악했다는 데 있다. 네, 위에서 줄, 제약회사는 회사의 첫 번째 목표는 자 질병을 정복하거나 아니라 매출 극대화다. 그 이후 목표는 없다. 질병을 정복한다거나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것 같은 고결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매출을 올려 회사의 주가를 띄울 수만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 결코 환자들을 섬기지 않고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좀 충격이죠. 저는 이 책 처음 읽고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그래도 의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흰 가운 입고 특히 제약회사 연구원들 얼마나 열심히 연구해요. 그런 거 아닌가? 저희가 너무 순진했던 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제발 이게 진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자 2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자 어떻게 제약회사가 매출의 증대와 이윤을 극대화했는지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2015년에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의약품 가격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62년 전에 출시된 약 가격이 갑자기 한 알에 736달러로 급등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직 헤지펀드 매니저였던 그분이 튜링이라는 벤처 제약회사를 설립하고 자, 에이즈 치료제로 쓰였던 다라프린 판권을 사들인 뒤에 자, 한 알에 약 15,000원 하나로 한 알에 15,000원에 이던 약값을 하루 만에 12만 2천원 정도로 올려버렸어요. 매출의 이윤이 극대화된 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어제 15,000원이었던 약이 다음날 12만 2천원으로 원화로 55배를 상승한 것입니다. 자, 10월 천식 치료제 알부테롤 2mg 100정의 한 병의 가격은 한국 돈으로 12,400원. 그런데 정확히 한 몇 달 뒤에 2014년 4월부터 48만 9천원. 이는 4,000%에 달하는 가격 상승이다. 좀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12,000원짜리가 48만 9천원에 이렇게 처방이 되고 있네요. 그 이외에 편두통, 항생제, 고혈압, 우울제 등 그런 약들이 3,000% 이상 가격이 굉장히 순식간에 올라간 사례들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22페이지 중간 지면 볼게요. 제약회사들은 의약품 가격이 비싼 이유를 연구개발 비용 때문이라고 항변하지만 40년 전 출시된 항암제도 여전히 가격이 높다. 병의 위중에 따라 약값이 책정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암 환자에게는 부르는 게 값이다. 너무 좀 마음 아프고 답답한 현실이네요. 사실 저 이 책 안 읽었으면 이런 거 전혀 모르고
맹목적으로 믿고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했을 것 같아요. 판단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26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자, 2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여기 우리 박종호 사장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26페이지 맨 밑에부터 끝까지 한 번만 읽어주세요. 제약회사를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제약회사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곤란하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위법 행위를 밥 먹듯 자행하는 범죄 기업이다. 다국적 제약회사가 되었든 시골 장터의 약장수가 되었든 약장수는 약장수일 뿐이다. 조직적 힘과 자금을 동원해 경쟁 관계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 약초와 같은 자연 치료 물질들을 음해한다. 의사와 교수들을 매수하고 환자들에게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한다. 제약회사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다. 건강을 지키기는커녕 환자들을 해치고 상하게 하고 죽게 만들어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지금까지 보아온 바로는 그렇다. 그런 제약회사에 의사도 매달리고 환자도 매달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감사해요, 박정원 사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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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 부분 좀 충격이시고 놀라시죠? 네, 매출 증대와 이윤 그리고 돈. 네, 오로지 환자들을 빠른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다 병원, 대학병원이나 모든 병원에 뭐예요? 올라가는 거죠, 수가가. 저도 깜짝 놀랐고요. 자, 이거를 저는 현대의학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 아까 말한 것처럼 수술이나 응급 상황 이럴 때 적절하게 우리가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약회 32페이지 제약회 중간에 한 9번째 줄 제약회사는 그렇다 치고 의사들은 왜 약만 고집할까요? 의사들을 교육하는 게 제약회사이기 때문이래요. 물론 의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수련하지만 의대를 후원하는 것도 역시 제약회사입니다.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의학은 대증요법으로 대표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제약회사의 화학약물을 사용해서 증상만을 치료하겠다고 하는 요법이죠. 콧물 나면 콧물 멈추는 약, 설사하면 설사 멈추고 가래 나오면 가래를 멈추게 하는 약, 가려우면 가려움만 없애버리는 약, 이렇게 증상을 깜짝같이 없애주는 것을 집중하는 것, 바로 그게 대증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증요법으로 수많은 의학 중 한 가지 패러다임에 불과하다. 자, 밑에서 맨 아래줄 읽어볼게요. 의과대학 수련 과정 중, 전 이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놀라실 거예요. 의과대학교 수련 10년 과정 중에서 영양학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보통 1시간, 많으면 2시간, 심하면 0시간에 불과하대요. 거의 배우지 않습니다. 자, 의대에서는 의약품의 용량, 투여 방법, 독성학, 효능, 부작용, 그리고 대처하는 방법 등을 배우지 자연물질이나 비타민, 미네랄, 양리작용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전혀 없대요. 자,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환자가 혈압이 높다고 하면 당장 혈압약을 처방하는 것이다. 거의 모든 상황을 응급 상황으로 복구이기 때문에 대증요법, 증상을 없애는 데 방법을 적용한다. 혈압약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왜요? 부작용이 생기면 부작용에 대한 약이 또 있으니까 별로 문제 없어요. 당황스럽게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런 사실을 모른 채 비타민이나 미네랄, 영양제에 대해서 누구와 상담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90%가 의사들하고 상담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대요. 90%의 환자들이 비타민에 대해 1시간도 교육받지 않은 의사들에게 상담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입니다. 의사에게 비타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의사에게 한약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만큼이나 어색한 일입니다. 그러나 솔직한 의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하지만 많은 의사들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에 대해서 쓸데없다거나 먹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네, 실제 저 이거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그러다 보니 최근까지도 당뇨 환자에게 설탕을 대신해서 인공감미료를 일인 아스파탐을 권하거나 수술 후 암 환자에게 아무 상관없이 골고루 잘 드세요라고 하고 무슨 버섯을 먹어도 됩니까? 하면 그거 항암 치료에 방해될 수 있으니까 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모순된 방법을 우리가 여기저기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전미동 사장님의 뉴트리라이트 이런 엄마가 똑똑해서 아이들을 지켜내신 그런 체험 사례들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겠습니다. 큰애가 24살, 제가 제일 빠르죠. 근데 또 제일 늦게 돼버렸어요. 막둥이가 4살이에요, 4살. 그 중간에 또 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적인 아이 셋 맘이 됐어요. 제가 이제 첫째와 막내의 체험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때 기숙사를 이용했어요. 기숙사에 있었는데 아이들 사실 저희 맘 같지 않고 식품 잘 챙겨 먹지 않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큰딸 장유림 사장님께서도 식품을 제가 유산균이나 여러 가지 챙겨줬지만 잘 챙겨 먹지 않다가 어느 날 독감에 걸렸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럼 독감은 거의 일주일은 쉬게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제가 기숙사에 가서 아이를 태우고 병원에 도착한 자리에서 먼저 귀에 이침으로 잠깐 관리를, 열도 나왔기 때문에 관리를 해준 다음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더니 그 독감이 독하게도 걸렸더라고요. A형과 B형이 같이 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장유림 사장님 뭐 토도 하고 막 이래서 울더라고요. 아프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처방한 것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배고프다고 해서 죽을 먹이면서 집에 왔는데 유림이 방에 청정기를 넣어주고 아무래도 격리를 시켰죠. 방에다 격리를 시켜놓은 다음에 제일 많이 투여한 거는 뉴트리라이트로 제일 많이 투여한 거는 아세로라씨하고 유산균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꾸 잠이 오고 깔아지고 하니까 그 방에서 못 나오게 하니까 이제 자고 있다 깨면 눈 뜨면 아세로라씨하고 유산균을 먹어라 했더니 아마 아세로라씨를 얼마나 먹었나요? 자, 작은 통 100정을 다 먹었어요. 그 하루에. 근데 집에 돌아오고 나서부터 사실 증상이 크게 나타나는 게 없었어요. 그날 저녁에도 뭐 열이 더 오르거나 아프거나 멀쩡해진 게 집에 오자마자 그런 게 너무 신기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일반 식사도 하고 그렇지만 일주일이라는 것을 쉬고 가서 진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다 나았다는 거를. 그래서 한 일주일 쉬고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그 타미플루가 참 효과가 좋아요.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대신에 효과가 좋은 대신에 이 몸 환경이 많이 안 좋아졌다. 우리 그 유익균을 다 없애준다 항생제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타미플루 부작용도 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사실 안 먹이고 정말 뉴트리라이트를 해봤는데 병원에서는 타미플루 효과라고 당연히 느끼셨죠. 그러면서 다른 또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약을 또 처방해준다고 하시길래 우리 둘이 그냥 미소를 짓고 나왔는데 정말 약 없이 내가 이 독감이라는 걸 이렇게 했구나. 제가 유산균과 아세로아시는 메가요법을 하고요. 집에 있는 더블엑스와 갈이는 그냥 정량을 먹였거든요. 그렇게 제가 놀라운 또 체험을 했고 사실 이제 막둥이가 지금 4살이 됐어요. 39개월, 8개월 됐는데 돌치레 한다고 그러죠. 돌치레. 감기가 오더라고요. 11개월부터 어린이집을 보내게 됐는데 11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완전 심한 열 감기가 왔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이시나?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건강한 아이 키우기라는 책을 제가 이것도 중고 서점에서 사다 놓은 책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질병에 대항하는 몸의 방어 시스템이라는 딱 요 단락이 제가 우리 아기가 열 나니까 이걸 쭉 읽어보면서 여기에서 아이의 몸에 있는 방어 시스템은 열이 41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열을 쭉 재보면서 38도만 돼도 엄마들은 막 해열제 먹이고 하잖아요. 정말 39도, 40도까지 아마 올라갔었어요. 근데 여기 42. 그런 제가 옛날 엄마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패치 있죠. 열 내리는 패치를 한번 사서 해보려고 했는데 느낌이 너무 싫더라고요. 뭐 끈적끈적이면서 뭔가 약물로 하는 것 같아서 그건 쓰지 않고 수건이죠. 열심히 수건을 미지근하게 짜서 머리에 올려주고 머리는 이제 열이 뜨거워지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머리에 올려주고 시간 내에 몸을 이렇게 닦아주면서 아기한테 한 거는 아세로라씨와 유산균을 그다음 체리 파이토시 있죠. 파이토시하고
제가 약을 이렇게 많이 뉴트릴라이트 약 제가 가끔 단톡에 많이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 사실 해열제뿐만 아니라 약도 수시로 먹이잖아요. 요즘에 해열제는 보니까 막 2가지씩 처방해 주더라고요. 요걸 먹다가 저기 하면 요걸 이렇게 같이 먹이라 하면서 2가지를 처방하는 거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요 책을 믿고 이 책을 믿어보고 열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아세로와 체리를 2알, 3알 갈아서 수시로 그때그때 갈아서 먹였어요, 저는. 그리고 해준 게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미지근한 물로 했는데 정말 놀랍도록 밤에 새벽에 아이들이 열나잖아요. 2시까지 제가 아이를 어떻게 닦아내고 열심히 하다 저도 잠들었어요. 아기가 열이 나니까 잘 때 정말 빽빽 이렇게 숨을 쉬면서 자더라고요. 근데 엄마로서 되게 안쓰럽죠. 근데 이 책을 믿고 뉴트릴라이트를 믿으면서 제가 정말 생체 실험을 근데 그 전에 많은 리더분들께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도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책이나 여러 가지 공부해보는 걸 통해서 믿음을 갖고 하게 됐죠. 그래서 저도 잠들고 아기도 잠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걷지도 못하는 애기였거든요. 새벽에 제가 딱 깬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처럼 물을 떠다가 아이의 수건을 적셔서 머리를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가 방에 제가 요즘에는 시계를 살짝 그 무드등으로 이렇게 밝은 걸 조금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눈을 딱 떴는데 대야 있죠.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놨던 수건을 빨려고 담아놨던 혹시나 아기가 엎질까봐 제가 방에 있던 서랍 밑에가 조금 이렇게 많이 틈이 있어서 거기에 밀어넣고 잠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새벽에 깬 건 뭐냐면 물소리에 깬 거예요. 물소리에. 깜짝 놀라서 물소리에 깨봤더니 그 아이가 그 기어다니는 아이가 서랍에 있는 걸 꺼내가 서랍 밑에 있던 그 물 대야를 꺼내가지고 첨벙첨벙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2시쯤에 잠들었어도 그때 깬 게 4시, 5시였거든요. 어두웠을 때니까. 어두웠을 텐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아이는 지금 몸이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영상을 같이 찍어놨거든요. 제가 잠깐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래서 한번 보시고 믿고 저희가 하셔도 지금까지도 아이가 감기약을 안 먹고요. 당연히 병원에 의진해요, 저. 아이가 아프면 당연히 병원 가서 진료를 받죠. 그래서 증상을 알게 되잖아요. 왜 열이 나고 왜 그런지.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면 의사 선생님께서 뻔히 처방해 주는 거는 콧물이면 콧물, 목이면 목, 네,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건 그렇게 진료를 받고 와서 네? 그 진료를 받고 와서 약은 처방하지 않아요. 약국에서 약은 처방하지 않고 집에 와서 또 열심히 아세로아시드 달고 카이토시 체리맛을 했을 때 제일 신맛이 덜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또 유산균을 한 번 넣었을 때 신맛이 훨씬 덜해서 아이가 되게 좋아해요. 그거를 병원에 어린이집에 싸서 보내죠. 그래서 약처럼 먹이겠더니 지금은 어린이집 선생님께서도 유준이는 그 감기 주스를 먹으면 감기가 나아요.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실 정도로 아이가 지금까지도 감기약을 먹지 않고 제가 이렇게 뉴트릴라이트 감기약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저희 아기의 감기약. 지금은요 이 약병으로 안 보내고요. 지금은 이제 커서 우리 주스병 있죠. 주스병에다 한 통을 보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감기 걸리면 2-3번 나눠서 먹여주세요 하면 선생님들 이제는 말 안 해도 선생님들이 그걸 딱 보내면 알아서 비어 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준이를 감기 케어했던 요 3가지. 자, 이거는 이 사진 되게 놀랍죠. 그렇게 열이 심하게 난 다음 날 갑자기 온몸에 이렇게 열꽃이 피는 거예요. 저 애를 셋째를 키워보지만 정말 이렇게 열꽃이 심하게 났던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너무들 당연히 병원에 갔죠. 근데 병원에서도 열꽃이가 괜찮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근데 아이가 보세요. 얼굴에까지. 너무 심하죠. 여기 다리 보세요. 9개월이었네요. 우리 아기가 9개월. 그런데 정말 이게 가렵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서서히 없어지면서 말끔해졌던 경험이 있었고요. 요게 이제 제가 유준이 이렇게 수시로 먹이고 열 났을 때 항상 물 그리고 저는 루이보스 티를 아기 때부터 많이 먹였어요. 그래서 유준이가 이렇게 아기들은 이 머리 수건을 대주면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큰 두건을 적셔서 수시로 이렇게 물을 적셔서 머리에다 두건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요거 보세요.
이거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얘가 이렇게 놀고 있는 걸 찍어놓은 거예요. 이 물이 분명히 서랍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저는 감기가 나았구나 해서 물이 밖에 뭐 튀든 말든 너무 저는 행복했어요. 사실. 와,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이제 막 앉았던 애기가 이렇게 물장구를 치고 제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답니다. 자, 그래서 뉴트릴라이트를 믿으시고 정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봤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리더분들께서 많이 체험을 하셨잖아요. 오늘 또 이 환자연명 속에서 더 약의 위험성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아이를 케어했던 것 같습니다. 자, 너무 귀엽죠? 깜찍하죠? 우리 아이들 보물이잖아요.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자, 저의 체험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수민 사장님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런 걸 제가 가르쳤습니다. 잘 가르친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키운 네, 친구 하나, 예, 열 남편 안 부럽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또 집중해서 35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책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자, 35페이지. 자, 35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긴 잘못 나왔네요. 35페이지. 현대의학의 정체성. 문제 해결이 아닌 증상 완화입니다. 자, 현대의학이 규정한 암 표준 치료는 단 3가지, 수술, 항암, 방사선이다. 그 이외의 치료 방법들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다루지 않는다.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항암, 수술, 방사선은 어떤 검증을 거쳐 현대의학에서 표준 치료로 인정받게 된 것일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왜 지금의 잠깐 정지할게요. 왜 지금의 표준 치료들이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고 살피는 과정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대체로 그러하지 못하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조한경 박사가 사실은 저희를 대신해서 용기 있게 이 책을 써준 데에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좀 속이 시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의료인이 아니에요. 의료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 저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 영양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저희에게 이렇게 명확한 제시를 해주시는 게 참 너무 용기를 내주신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직장 문제, 인간 문제, 돈 문제, 자녀들 문제, 우리의 삶 자체가 바빠서 그럴 겨를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알아볼 것 없이 전문의와 병원에 맡기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의사가 제일 잘 알고 있겠지. 과학자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 하는 믿음. 의사와 과학자, 남들이 할 일이라고 여긴다. 자기 병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현대의학의 정체성은 환원주의 대증요법. 환원주의는 관찰 가능한 사물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영적인 세계나 사람의 영혼은 눈으로 본 사람도 없고 해부학적으로 발견된 적도 없고 MRI나 CT, 초음파로 촬영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넘겨주세요.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다. 자, 위에서 7번째 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관찰할 수 없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 건 아시죠? 인류가 아직 볼 수 없기 때문이지 먼 훗날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밑에 36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읽어볼게요. 그러다 보니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대증요법의 유일한 목적은 말 그대로 증상 완화일 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아니다. 열나면 해열제, 네, 기침하면 기침 먹는 약, 이렇게 증상만 없애주면 겉으로 보기에는 나아 보인다는 그런 걸로 보이시죠. 하지만 진정으로 낫는 게 아니라 내 세포가 약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부작용을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6페이지 2번째 줄 아래에서 예를 들어 당뇨의 원인은
인슐린 저항이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혈당에만 집중해서 혈당만 낮추려고 한다. 이게 증상만 치료하는 방법이죠. 자, 그걸 치료라고 한다. 마치 폐에 염증이 생겨서 몸에 열이 나는데 폐에 염증은 놔두고 열만 치료하는 격이다. 폐의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항생제가 필요한데 열을 낮추는 해열제만 처방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환자가 당뇨를 진단받아서 당뇨병 약을 처방받게 되면 그 약은 당뇨를 고치려는 목적으로 처방된 게 아니래요. 앞으로 평생 먹으면서 혈당을 관리하는 약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평생 약을 먹는 것을 결정하셨으면 그 약이 내가 부작용도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 각오로 우리가 이 책을 읽고 건강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약을 먹었으니 내 몸이 좋아지겠지 하고 나는 관리 안 하고 내가 원래 생활 습관대로 계속해.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어디쯤에 그 중간쯤에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냐면 당뇨와 고혈압의 근본적인 완치. 그 중간에 있는데 찾아보세요. 37페이지 읽어드릴게요. 당뇨나 고혈압의 근본적인 완치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 음식과 생활습관 동그라미 하셔요. 음식과 생활습관이 원인인데 음식이나 생활습관 개선은 치료로 여기지 않는다는 게 현대의학의 맹점입니다. 현대의학에서요, 병을 완치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말만 꺼내도 돌팔이 내지는 사기꾼 소리를 듣기 십상입니다. 동료 의사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모두 환원주의 대증요법을 트레이닝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의사의 역할도 치유하는 치료자가 아니라 질병의 증상만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 뭘로? 반드시 약으로만. 그것도 제약회사의 처방약으로만. 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또 저희가 하고 있네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박종호 사장님 좀 도와주세요. 38페이지 거기 한 번만 읽어주세요. 당뇨병 환자 거기 중간까지만 읽어주세요. 당뇨 환자가 의사가 처방한 당뇨약을 복용하고 피검사 결과 정상 혈당이 나오면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면서 의사는 좋아한다. 의사가 좋다고 하니 환자도 안심한다. 그러나 혈당만 관리되고 있을 뿐 시간이 갈수록 당뇨병 상태는 점점 악화된다. 하지만 의사는 혈당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것에만 집중한다. 거기까지가 치료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잘 관리하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자들의 상태가 악화되고 부작용이 발생해도 약을 처방한 의사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응급실이 있고 다른 진료 과목 의사들의 몫이다. 당뇨약을 처방해 환자를 관리해 오던 의사는 법적 책임도 없고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저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환자들의 기대와는 많이 어긋난다. 실망스러울 수 있다. 네. 미리 저희가 짜고 치지 않았는데 딱딱 읽어주셔가지고 역시 대단하세요. 자, 이 부분에 여러분 좀 동의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제 주위에서 아이가 아파서 대학병원에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병원에 갔다가 오히려 굉장히 아파서 갔는데 상처받고 오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예,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렇게 지방에서 서울까지 어려운 마음으로 갔는데 의사에게 더 많은 상처,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큰 상처를 받고, 네, 뭐 그것 가지고 그러냐는 등, 네, 뭐 약만 잘 먹으면 뭐 완치는 아니지만 뭐 다음 주에 또 보자는 등, 네, 다양한 그런 상처를 받고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잘 판단해서 기준을 정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38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편두통이 있으면 편두통약 하나를 처방받고 위산역류가 있으면 위산역류약 하나를 처방받는다. 여러분 많이 그래 보셨죠? 고혈압 약 하나, 당뇨약 하나, 관절염 약 하나, 그리고 그의 약의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한 약들이 또 2-3개씩 처방되는 그런 구조로 갖춰져 있다. 네, 감기인데 9가지 정도의 항생제를 처방받고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미국 의약품집에는 수만 가지 의약품 등이 기록되어 있지만 완치를 위한 약은 몇 가지 없다. 항생제 몇백 가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들이다. 대증요법인 것이다. 야, 너무 중요한 부분이네요. 이 부분을 꼭 우리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39페이지 중간쯤에. 자, 왜 대증요법이 현대의학을 좌지우지하고 최고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거는 환자들이 원하기 때문이었대요. 빠른 효과를 보는 치료나 약물을 선호한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강력하게 효과가 빠른 약제들을 개발하려는 시도는 당연한 것이다.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강력한 부작용도 함께 따라옵니다. 자, 그 밑에 세 번째 줄. 자, 그 전까지 의사들에게 치료약이란 자연물질과 약초밖에 없었지만 화학약품이라는 전혀 새로운 무기가 등장하게 됐기 때문에 진료를 잘하시는 의사는 빨리 증상을 치료해 주시는, 완화시켜 주시는 의사분들을 우리가 많이 인기가 몰리시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40페이지 중간쯤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줄. 자, 의사들은 제약회사의 의약품만을 배우게 되었고 그 외의 것들은 의대 교과 과정에 사라졌다. 자, 의사들은 10년이 넘게 의대를 다니면서도 영양학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이 제로에 가깝다라고 써여 있습니다.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의사에게 한약 먹어도 돼요? 이거 상황버섯 물 먹어도 돼요? 물어보시면 안 된다고 또 많이 하시죠. 네, 좀 아이러니합니다.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하지만 대증요법,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학으로는 역류성 식도염 하나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혈압도 마찬가지고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좀도 못 고치는데 암을 고쳐달라며 제약회사와 병원에 수천억 달러를 갖다 바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도 몰랐으면 아마 의료산업의 거대한 희생자가 또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 줄. 자, 생활습관 교정과 식습관 개선이 훨씬 더 절실하지만 만성질환이나 성인병도 모두 응급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가 저희 현대의학이죠. 음식으로 치료할 것을 약으로 치료하는 게 문제다. 겨우 증상만 다루는데 전면에 나서서 다른 방법들을 무시하거나 핍박받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의사들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의학적인 접근법과 시스템의 부족함을 느끼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 옛날에 암예방과 치료 박성호 그분이나 뭐 다양한 많죠. 클린책을 저자하셨던 알레한드로 융거 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본인들이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물의 부작용이나 미미한 효과에 자괴감을 느끼고 개선이 되기를 원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 약을 무조건 끊느냐가 아닙니다.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 아주 훌륭한 치료제가 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매번 그렇게 치료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대안으로 여러분, 우리는 제가 그 대안이 없이 이 책만 읽었다면 그럼 약도 못 먹고 병원도 안 가고 어쩌라는 거야. 믿을 수가 없어. 아, 진짜 뭐 이렇게 병원에 안 걸리는 게 최고야. 뭐 이랬거든요. 근데 뉴트리라이트라는 이 비타민을 만나면서 제가 더욱더 확고하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먼저 저희가 PPT로 한번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트리라이트. 자, 여러분, 뉴트리라이트 제가 지금 아까 그 사진에 나온 것처럼 내 몸에 어떤 것을 집어넣고 넣을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뉴트리라이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뉴트리라이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먼저 좀 자랑드리려고 해요. 자, 내 몸에 넣을 건데 유전자 조작이 되었거나 좋은 땅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화학 공장에서 만들어진 걸 넣으시겠습니까? 야, 우리가 왜 뉴트리라이트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한번 9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는데 이것만 마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메이는 뉴트리라이트는 엄선된 식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식물마다 지문이 있어요. 자기만의 DNA와 지문을 가지고 아주 질 좋은 식물들을 찾아냅니다. 약 1300여 종의 식물 지문 중에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성분을 갖고 있는 성분 조합, 파이토케미칼을 찾아내죠. 좋은 식물 원료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메이 뉴트리라이트는 85년 동안 종자를 직접 관리합니다. GMO로 조작되어 있는 종자들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네, 종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엄선된 종자.
지금 현재 뉴트리라이트가 80년 전에 갖고 있던 종자 씨앗을 직접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들이 높은 영양분을 얼마나 함유하고 있는지, 오염되지 않았는지 검사를 마친 후에 추적이 가능하도록 수많은 숫자를 부여하는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이렇게 좋은 종자와 좋은 원료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농장을 찾아다닙니다. 전 세계를 찾아다녀서 저희가 총 4군데, 5군데 정도를 찾아냈지요. 네. 그래서 제품의 원료를 재배할 수 있는 농장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조금 확대해서 보시겠습니까? 자, 주위에 정말 너무나 광활한 자연과 뻗어 있는 이 주위에 주위를 보세요. 이곳에 우리가 잠깐만 가 있어도 굉장히 건강해질 것 같은데, 이 80년 동안 이렇게 직접 농장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이런 곳에서 저희가 자라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살충제, 제초제, 비료를 쓰지 않고 생태계 농법 그대로 저희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85년 동안 단 한 번도 땅에 제초제와 살충제를 쓰지 않고 오로지 유기농법만 하고 있는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농법을 따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85년 동안 단 한 번도 양보하지 않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5번째가, 자, 작물을 키워냈으면 영양 가치가 가장 높은 시기에 맞춰서 수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팔파는 1m 정도 자라는데요. 언제가 가장 영양가가 높으냐면 꽃이 피기 바로 직전에 10cm에서 20cm 정도를 이렇게 수확했을 때 영양가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를 시기를 맞춰서 수확을 하고 밤에 영양소가 많은 식물은 밤에 수확하고 낮에 영양소는 낮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식물들의 영양학적 가치가 높을 때를 알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과학적이죠. 자, 6번째는 자, 이 원료들을 다 이렇게 수확을 하고 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영양소의 손실이 없이 바로 건조하고 농축하는 것도 아누이 뉴트리라이트만의 또 특허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영양학적 가치를 보존하게 됩니다. 7번째, 제품의 200회 이상의 엄격한 분석 시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비타민 회사도 사실은 이게 이렇게 까다롭게 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찍어내는 화학약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아메이는 뉴트리라이트는 제품 생산 전반에 걸쳐서 제품당 200회 이상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상세한 기록도 다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행하는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는 매년 50만 회에 이릅니다. 아주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위한 안전한 포장. 자, 포장 상태는 매년 3만 번 이상의 검사를 해서 흔들림, 눌림, 열기, 그리고 저희가 씹어먹는 추어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이들의 치아의 악력까지 저희가 다 연구를 해요. 아이들이 씹었을 때 치아에 충격을 주지 않고 얼마나 이렇게 어금니로 팍 씹었을 때 충격이 없이 이게 씹혀지는지까지 저희가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연구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째, 자, 이 제품이 이렇게 생산돼서 우리의 식탁에 오기까지 뉴트리라이트가 정말 깐깐하게 조금 더 안전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공유는 끝났고요. 자, 여러분, 이 정도면 혹시 내 몸에 넣어놓을 수 있는 영양제를 선택하시는데 저는 정말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많은 건강식품 많이 있고요. 정말 많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자부터, 씨앗부터, 땅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물이나 많은 농법들까지도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뉴트리라이트를 만난 것이 우리가 거대한 의료의 그런 희생이 되지 않고 우리 가족과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아주 짧게 했는데요. 아이고, 숨가쁘게 넘어왔네요. 너무 감사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한 2가지만 보고 저는 오늘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목소리도 별로고 그런데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사랑해요.